오늘 이 시간에는 기파랑문회원 테스트 성적표 읽는 법에 대해서 계단식 성적 향상의 표본인 친구입니다. 그래프가 딱 우상향으로 쫙 가고 있는 아름다운 그래프. 네. 90점이야, 100점이야. 그러면은 다닐 필요 없네 이 학원. 안 다니셔도 되죠. 자, 속상한 그래프도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파도가 네. 출렁거리네요. 사실 그 성적표는 엄청난 데이터거든요. 우리 전국 학생들, 수만 명의 학생들이 본 시험 성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애의 어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국풀 최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파랑문회원 테스트 성적표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기파랑문회원의 입학 테스트가 정기평가와 이제 같습니다. 재원생들이 보는 정기평가 또는 이제 신입생들이 보는 입학 테스트 두 개 같은 시험이에요.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시험은 봤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보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최지아 쌤이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네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지아입니다. 오늘은 성적표 분석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성적표가 어려워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상담하면서 반복해서 설명하기가 힘들던 차였는데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네.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기파랑 선생님들의 상담 업무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성적표 받아보고 해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의미 없이 그냥 뭐 몇 점이네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사실 그 성적표는 엄청난 데이터거든요. 우리 전국 학생들, 수만 명의 학생들이 본 시험 성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애의 어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초등학교에 평가 시스템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난 6월달 정기평가 기준으로 재원생만 9,000명 가량이 정기평가를 치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등과정에서 전국 문해력 평가라는 게 없는데 기파랑문회원의 시험이 사실상 전국 문해력 평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성적표의 앞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앞면, 오른쪽이 뒷면입니다. 성적표입니다. 네, 가장 위에서 학생 시험 정보, 그리고 학생 정보, 내 점수, 영역별 점수, 5단 분당 체크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걸 항목별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요. 네, 근데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뭐 봐도 모르죠, 뭐. 네. 네. 자,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가장 위에 시험 제목이 나와 있죠. 네. 저희가 정기평가를 1년에 6회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몇 번째 시험인지 그 시험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학생 정보인데요. 이름과 학교는 제가 지금 지워놨어요. 네네. 그리고 어떤 반에 속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 점수. 아이들은 요 숫자만 보고 끝나죠. 네. 그리고 어머님들도 더 읽고 싶어 하는데 이거 말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점수만 보는 거예요. 네. 예. 여기서 특히 신규생 부모님들은 네. 내 아이 점수가 40점이래.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데 네. 어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입학해서 다니면 그렇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단계에 상관없이 시험지가 동일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시험의 결과로 분반 수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30점, 40점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단계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점수 옆으로는 백분위가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게 앞에서부터냐 뒤에서부터냐를 질문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으신데 네. 하위 밑에서부터 올라온 점수예요. 예. 그래서 백분위는 숫자가 클수록 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4, 5, 6학년이 같이 보기 때문에 백분위가 좀 낮아도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 예. 그리고 설랑 단계 친구들은 백분위나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등급이나 백분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크게 상관없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네. 예. 그리고 3등급 커트라인이 계속해서 평가의 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등급은 사실 정기평가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자꾸 보여주나요? 이거 신경 쓰이게. 예. 3등급 커트라인. 네, 이거는 네. 졸업시험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네. 저희가 기파랑 단계까지 모두 마친 친구들이 졸업시험으로 수능을 풀게 돼요. 그래서 3등급이 되는 것이 저희 기파랑 문해원 초등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파랑을 3년 졸업하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고3들이 보는 시험을 한 3등급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데 네. 우리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서 대략 한 3등급 정도의 커트라인은 77점 정도 된다라는 이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넘으면은 실제 수능에서도 3등급이냐 이런 건 사실은 아니지만은 참고 사항으로 제시를 해 주는 거고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6의 수능 3등급 찍었다고 고3 때 무조건 1등급이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아 그렇지 하는구나. 네, 그거 장담할 수 없죠, 당연히. 예. 그러한 결실을 이룰 만한 네. 비옥한 토양을 준비했다. 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최고점이 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최고점이 100점이네요. 네. 사실 작년만 해도 이런 경우가 잘 없었는데 100점 맞은 애가 있었네요. 네, 올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아하. 우리 연구소 분들 조금 분발하셔야겠나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전체적인 학생들의 수준이 우리 전국 학생들의 문해력을 기파랑 문해원이 사실상 끌어올리고 있다. 그쵸.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파랑 문해원 들어오려고 뭐 아이들이 준비 공부를 많이 하면서 문해력이 많이 끌어올려서 어떤 아이들이 막 100점씩 맞는 건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사실 100점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네. 운의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90점 이상 고득점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네. 찍은 것도 맞았어요. 아, 그럼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네. 부모님들도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다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시험에서 100점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 내 아이의 성적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학부모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기 90점이야, 100점이야. 그러면은 다닐 필요 없네, 이 학원. 나 뭐 90점 넘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안 다니셔도 되죠. 그렇지만 문해력이 네. 한번 뭐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계속해서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네. 다른 과목의 학습 역량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이에게 정말 비옥한 토양을 준비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꾸준히 수업에 보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거예요. 높은 점수를 맞은 아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해력이 좀 훌륭한 건 맞으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과목에 집중하면서 그거를 조금 더 딜레이 시켜도 되기는 하는 측면도 있고 네. 하지만은 최상위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탄탄하고 작은 차이에도 많은 학습량이 투여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좀 더 탄탄하게 아이 위해서는 학원 다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네네. 다음은 영역별 성취도 분석입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성적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네. 자, 성적표에 영역 분류를 표시해 두었어요. 네. 그리고 왼쪽에는 배점이 있고 그 옆으로 우리 아이의 득점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몇 문제 중에 몇 점 중에 몇 점을 득했는지 나와 있고요. 그 옆으로 평균 점수와 3등급 기준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3등급 기준점수가 나와 네. 있네요. 3등급 기준 점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득점이 몇 점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네. 제가 다음 장부터는 각 영역이 어떠한 유형의 문제인지 또 평소에 이 영역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어휘 파악입니다. 네. 어휘는 사자성어나 유의어, 반의어, 또 문맥상 들어갈 단어 찾기 등의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네. 어휘는 저희 교재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문 읽기나 독서, 문해 영역에서 모두 각각 어휘를 다루고 있고 문제 유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재를 차곡차곡 복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건 급하게 암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 과제할 때 꾸준히 누적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입학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도 뭐 시중 문제집 같은 데도 어휘가 정리가 잘 돼 있나요? 네, 어휘가 지문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휘집을 따로 사서 외우는 것보다는 지문 속에 등장하는 어휘들, 그 중에서 내가 모르는 거 네. 위주로 네. 암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핵심 요지 파악인데요. 이건 주제
주제찾기 문제예요. 네. 주제찾기는 저희 문해훈련에서도 연습하는 주차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 읽기 부분에서도 신문의 기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제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 부분은 네. 일반 문제지, 시중 독해집에서 나오는 주제 파악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라는 네.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명제 판단 과제할 때 이제 네. 추가 과제로 문단별 요약을 시키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문단별 요약. 네.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요 문제는 틀리지 않을 수 있고요. 네. 내용 파악은 사실 확인 문제예요. 음.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왼쪽은 기파랑 교재에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 네. 오른쪽은 시중 문제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네네. 이 영역은 사실 문제를 풀어보는 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얼마나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었느냐를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잘 읽는 게 우선입니다. 재원생 같은 경우는 특히 명제 판단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문을 한번 읽었을 때 사실 읽어 내려가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제 단락별 소수제를 쓴다든지 네. 또 요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다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은 문맥 파악 영역입니다. 문맥 파악은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네. 지시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접속 부사를 사이에 두고 앞뒤에 어떤 문장이 와야 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찾는 문항이에요. 네네. 이건 역시 수업 중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접속 부사가 들어가면 좋은지 찾는 연습도 하고요. 네. 문단을 읽으면서 설명 방식 중에 어떤 유형이 쓰였는지 네. 확인하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기파랑에서 이런 문맥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 교재고요. 이것도 우리 거. 예. 네, 시중 교재에서는 이 문맥 파악 유형의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네. 찾지 못했고요. 예. 네. 그리고 글 사이에 문장을 하나 지워놓고 네네.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고르라던가 골라라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객관식으로. 네. 예. 그런 게 그렇게 많죠.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읽어 나가면서 네네. 다음 문장에선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맥 파악은 사실 시중 교재에서는 적당한 문제 사실 없었고 구플나라사에서는 있었다. 뭐 이 정도. 네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조 파악입니다. 예. 아까 문맥 파악이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면 네. 구조 파악은 네.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에 초점을 그렇죠. 둡니다. 문단과 문단의 관계. 이건 역시 문해훈련 시간에 연습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제 문단을 섞어놓고 예. 순서를 재배치해라. 그리고 그 재배치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연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기평가 문제에서는 이렇게 섞인 걸 순서대로 맞추거나 네. 아니면 중간에 한 문단을 빼놓고 그렇지. 들어갈 곳을 찾아라. 그렇지, 이런 그렇지.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생선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구조도라고 써 있네요. 맞아요. 네. 구조도인데 예. 저는 사실 이 생선뼈 모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네. 주로 원래 하고 있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조도 형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구조적 정리하는 거. 네. 예. 그래서 이 문단들이 네. 어떻게 또 묶음을 이루는지 연결되는 문단끼리 연결시키고 네. 뭐 분류되는 문단을 나누고 상위와 하위 문단을 정리하는 개념을 네. 이제 생선뼈 모양으로 네.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 방법을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도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그렇지.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상위권 애들보다는 중하위권 아이들이 좀 편하게 단순하게 나누는 약간 그런 수준이고. 그렇죠. 이거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르치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추론 영역입니다. 추론이 가장 어렵죠. 어렵고 중요한 건데 추론은 이제 새로운 보기 주문이 항상 제시가 되어요. 보기가 있고. 네. 그리고 그림이나 표, 그래프 등이 추가 자료로 제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추론 영역은 따로 이것만 연습을 해서 향상시키기는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려면 네. 일단 기본 지문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끝난 다음에 보기 분석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문과 보기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문제 유형에 비해서 여러 단계가 필요해서 어렵기도 하지만요. 네. 더 중요한 건 본래 지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면 네. 아예 문제에 손을 대기가 손을 댈 어려워요. 수가 없어. 네.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일단 1번이에요. 네.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추론 문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1번에서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보기를 이해해서 둘을 연결시켜야 되니까 보통 사고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네. 추론은 글을 읽어내는 힘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네. 따로 연습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음. 추론만 보완해 주세요 하는 요청이 꽤 있어요. 예. 그건 힘들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흔히 이제 보기 적용 문제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고력, 독해력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외부 교재인가 봐요. 네, 시중 독해집에 있는 문제를 가져왔고요. 네. 저희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지는 않고 네. 도표를 해석하는 방법 네. 그리고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주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기파랑문은 빠지면 안 되겠네요. 네. 자, 자료를 준비하면서 문제 유형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저희 정기평가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주 궁금하시겠지만 네네. 네, 그거보다는 네. 평소에 저희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네. 또 비재원생의 경우에는 네. 독해집에서 어떤 영역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정도로 네.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네. 문제 유형을 연습하는 것보다 네. 글을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수업과 과제에 충실한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데 스킬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 스킬은 물론 뭐 나중에 고3 말쯤 되면은 적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 푸는 스킬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느냐. 근데 지금은 일단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냐, 빠르게는 나중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문항 채점표예요. 네, 문항 채점표가 또 우리 성적표에 나와 있죠. 성적이 동일한 두 학생의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네네. A와 B 학생 모두 설랑 단계의 마지막 시험 3차 시험의 결과 가져왔는데요. 네. 두 학생 동일하게 60점입니다. 네네. 누가 더 잘하는 학생일까요? 왠지 A가 좀 잘하는 학생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모르겠는데 잠깐만. 네. 뒤에 B가 추론 많이 틀려. 파란색이 틀린 거죠? 네, 파란색이 틀린 부분입니다. B가 추론 많이 틀렸으니까 난 왠지 A 모르겠네요. 네, 일단 앞부분을 보시면 네. 6번까지는 어휘 문제예요. 예. 어휘랑 핵심 요지 파악에서 틀린 문제 수는 동일하고 네. 이제 실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네. 이제 8번 이후부터 20번까지 예. 유형을 보면 네. B 학생은 8번에서 20번까지 문제를 거의 다 맞췄어요. 거의 다 맞췄어, B는. 네. 네, 이 학생이 문맥 파악에서 오답이 적습니다. 문맥 파악에서 B 학생이. 네. 예. 그래서 B 학생이 조금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해요. 기본적인 글 읽기가 어느 정도 갖췄다. 그렇죠. B 학생은 B 학생은 문장과 문장의 관계는 확실히 알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 지금 B 학생이 아직 애기인데 네, 맞아요. 화랑이면 보통 뭐 5, 6학년인데 그리고 구조 파악도 대부분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 네. 그리고 문단과 문단의 관계도 네.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허. 뒷부분의 추론 영역을 틀린 건 네. 이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기 필요한 때문에 거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네. A 학생보다는 B 학생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발전 점. 가능성이 있다. A 학생은 그냥 두루두루 중문안 방식으로 약간 틀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렇게 틀린 학생들은 예. 지문 난이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문이 조금 쉽게 출제된 경우에는 네. 성적이 확 올랐다가 네. 조금만 어려워지면 확 떨어집니다. 일단 초등 단계에서 보니까 내용 파악, 문맥 파악 문제를 좀 잘 푸는 아이들이 구조 네. 파악까지 그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다는 정도. 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학생 역시 60점대 친구예요. 세운 60점대 학생. 두 성적표는 같은 친구의
성적표고요. 한 학생의 2월과 6월 성적이에요. 맞습니다. 예. 현재 화랑을 수강하고 있고 화랑 수강하고 있고 얘 그럼 선랑 성적표예요. 이게? 네, 설랑 당시의 성적표예요. 설랑 당시 성적표. 네. 자, 설랑 단계에서 첫 시험에 60점, 마지막 시험에 62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수치가 비슷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성적이 변하지 않았다. 안 올라. 안 성적이. 오른다. 기파학문회원 다녔는데 정기평가 성적이 안 올라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 그만둬야 있어요. 되나? 뭐 이러면서. 하지만 이 학생의 오답 문항을 살펴보면 그렇죠.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자, 13번까지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죠. 아. 6월 성적표에서. 예. 네, 이 친구는 본인 실력으로 꼼꼼하게 읽고 푼 문제는 실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예. 설랑 화랑 단계에서는 시험 시간 60분 내에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죠. 네, 예. 일단 60분을 집중하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예. 뒤로 갈수록 또 추론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려워서 손을 못 대기도 하고요. 예. 시간 자체가 부족해서 다 찍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빠르게 읽고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네. 내가 읽고 푼 문제는 다 맞추겠다. 그런 자세로 시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 문해력 훈련할 때도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듯이 시험도 내가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지. 네. 시간 내에 뭐 풀겠다고 해서 막 적당히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뒷문제를 좀 찍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뒷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실력이 빨라지는데 속도가 지금은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 성적표로 대학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학 수학적 시험도 네. 아닌데 뭘 그렇게 제 시간에 막 허겁지겁 풀어가지고 군데군데 틀리고 군데군데 맞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본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네.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성적표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애가 성장하고 있구나, 어떻게 되고 있구나를 판단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제목입니다. 네. 등급 컷과 응시생 오답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 컷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응시생 오답 분석은 남들이 다 어려워하는 문제를 틀렸는지 아니면 남들도 다 틀리는 문제를 우리 아이도 틀렸는지 네. 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너는 왜 남들 다 맞추는 걸 틀렸니? 라는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스킵을 하라고요? 잠깐만 좀 됩니다. 더 보고 등급 네. 컷이 있는데 참고하는 거고 네. 상위 4%, 상위 11%, 상위 23% 해서 내가 상위 몇 프로냐인데 이게 사실 학년을 4, 5, 6을 묶었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응시생 오답률 상위 분석이라는 건 이제 애들이 많이 틀린 거를 내가 맞았으면 잘한 거고 네. 애들이 많이 틀린 걸 내가 틀린 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 이런 건데 이거 가지고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그러는 좋겠어요. 거는 지금은 의미가 크게 없다. 네. 대부분 추론 문제를 많이 틀린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추론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도 있고요. 네. 추론 문제가 뒤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애들이 조급한 마음에 잘 못 푸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이 어려워서 앞 문제를 틀리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상담은 반드시 선생님과 네. 의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답률이 한 지금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은 애들이 한 40% 정도 됐다 이 얘기인데 수능 같은 경우 보면 어려운 게 오답률이 한 60%, 70% 되거든요. 거의 수능 그 난이도처럼 오답률을 만들고 있다는 게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회차별 성적이네요. 네, 회차별 성적인데 네. 이거는 저희 재원생 기준으로 다닌 기간이 좀 돼야 그렇지. 이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2개월마다 보는 그 회차별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회차별 성적은 최대 6회까지 누적되어서 나오는데요. 이건 3년 차예요. 3년 동안에 2년 반 정도 다닌 성적표를 제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예. 처음에 40점에서 시작했네요. 그리고 27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지금 27점을 받은 거야. 그 엄마 얼마나 뭐야 이거 학원 다녔는데 점수 떨어졌어 이랬을 수 있어요. 모두가 충격받는 구간인데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저는 입학 성적을 본인 실력보다 잘 봤다. 우연히 잘 봤다. 찍은 게 많이 맞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네. 이 아이는 이제 그 다음 추이로도 40점대가 쭉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큰 점수 향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어머님도 굉장히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친구를 1번 자료로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단식 성적 향상의 표본인 친구입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네요. 네. 예. 앞에 1년은 4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계단식으로 훅 올라가서 네. 60점대를 찍더니 60점대 성적을 네. 또 한 8개월간 유지를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70점대 네. 그리고 90점대로 올라서서는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40점으로 스타트해서 사실 91점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그렇죠. 아 이거 한번 출연해야 되겠는데 얘. 근데 이 친구는 결석도 없고요. 예. 과제도 꾸준히 잘해오는 성실한 친구입니다. 아이야.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초4부터 시작했나요? 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성적 유형을 보여주는 친구가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런 그래프 너무 좋네. 걱정이 안 되죠. 예. 차분히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45점으로 스타트해가지고 지금 70점대를 네. 사실은 우리가 기파랑에서 한 40점대 들어와서 한 70점대, 80점대 가는 거가 사실 쉽진 않지만 일반적인 90점대 가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네,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솔직히.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역시 네.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죠.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은 네. 결석이 없고 꾸준히 과제를 잘한다. 네. 뭐든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열심히 꾸준히 하면은 오릅니다. 흔들림 예.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되게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모든 학생이 이렇진 않죠. 이렇게만 되면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우리 아들 생각이 나네. 좋아요. 자, 다음 네. 이 친구는 잘하긴 해요. 네. 노력의 기복이 큰 친구입니다. 지각도 자주 하고요. 결석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과제는 그나마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과제는 그나마 성실했어. 네. 지각을 하고 이제 결석을 하더라도 네. 과제는 항상 챙겨오는 친구였어요. 이거는 어머니도 저도 아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한번 40점으로 훅 떨어지거든요. 참나 이거를 시험 보다가 많이 힘들었구나.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꾸준히 성적이 그래프가 향상되었다는 거. 우상향으로 쫙 가고 있는 아름다운 그래프. 네. 예.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만 보여드리면 또 속상해하실 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자, 속상한 그래프도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파도가 네. 출렁거리네요.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있죠. 이게 본인의 성실도만큼 출렁거린 겁니다. 성실도만큼 그러니까 성실하지 네. 않을 때는 그냥 떨어졌다가 좀 열심히 할 때는 올라갔다가 친구는 성실한 유형은 아니에요, 사실. 불성실의 유형입니다. 자, 이 친구는 설랑 1월부터 시작해서 저랑 쭉 같이 해온 친구예요. 적당히 요령도 피고 적당히 요령 적당히 다니는 거지 뭐. 때때로 반항도 하고. 그렇지 뭐. 네, 숙제를 막 통째로 안 해오기도 하고요. 안 해오고 그냥 뭐 지지고 볶으면서 저랑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일반적인 유형이죠. 맞아요. 일반적인 유형. 얘들이 지금 수학하고 과학하고 뭐 공부하는 영어 공부 바빠요. 예. 그래서 뭐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친구인데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도 있고 오른 듯 했는데 왜 떨어지나 싶기도 하고 정말 알 수가 없다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왔지만 결국은 향상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학부모님들이 중간중간에 지금 보면은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 애가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허송세월은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클리닉 우선순위 분석 자료인데요. 네, 클리닉 우선순위 분석. 네, 이거는 정기평가를 보고 나면 각 담당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상담하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클리닉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뭐 안정적으로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클리닉을 불러서 수업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아니면 이 영역을 좀 보완하면 좀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런 특징을 보이는 친구들 위주로 클리닉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는 아이나 어머님이 강력하게 원하면 무조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구조 파악이 이제 특히 약한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맞아요. 그리고 내용 파악, 추론, 문맥 파악, 어휘 순으로 나와 있는데 구조 파악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은 또 우리가 구조 파악 문제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좀 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클리닉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분석 순위대로 또 클리닉을 할 수 없는 게요. 문맥 파악이나 내용 파악이 구조 파악보다 먼저 잡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게 안 잡히면 어차피 구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역별 1번의 클리닉 우선순위가 구조 파악이 나왔다고 해서 구조 파악을 먼저
해서 손 쓰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을 믿고 그렇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추론이 약하니까 추론 문제 빨리 추론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추론이 안 된다는 이 얘기는 결국에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리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다 소화가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이제 특히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클리닉을 하지만은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랑을 하고 있네. 자, 자. 승급과 월반. 네, 승급과 월반. 예. 이제 성적을 보고 나면 이제 3차와 6차 성적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생겼어요. 3차하고 6차 성적표는 좀 다르다. 네, 예. 저희가 한 학기가 6개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2달에 한 번씩 정기평가를 보기 때문에 3차 시험에서 그리고 6차 시험에서 승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승급에 반영되는 성적들이 여기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차수의 점수만 보시려면 네. 여기 3차라고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핑크색으로.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네. 이 모든 성적이 합산된 성적입니다. 이 학생의 3번 시험의 평균. 그렇죠. 예. 자, 1차 시험은 60점, 네. 2차 시험은 49점, 네. 3차 시험은 62점이었어요. 예. 이 세 번의 시험의 평균을 낸 뒤에 57점이고 네, 그리고 이것은 80%만 반영을 합니다. 3번의 시험 평균을 80%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내신 평가라고 해서 네. 10점은 주간 테스트 평균, 네. 그리고 10점은 과제 수행 평균입니다. 네. 이 부분은 평소에 관리를 잘 해두어야 하는 부분이죠. 내신이 20%가 반영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기평가 성적만 훅 잘 봐서 올라가겠다. 네. 근데 이제 네. 저희는 성실성도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성실성이 더 중요하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 보는 시험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다 반영이 되어서 승급을 결정하게 되고요. 네. 승급 기준에 이제 쿼트를 넘어가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넘지 못하면 이제 향도반이라고 네. 다시 공부를 더 시켜주는 반이 있습니다. 추가 네. 공부, 나머지 네. 공부식으로 한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을 더하는 향도반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제가 가장 우수 사례로 1번으로 보여드린 친구 그렇지. 있잖아요. 가장 우수사례. 그 친구도 향도반에 다녀왔어요. 그 친구가 향도반 가서 더 탄탄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성실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를 경험을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너무 네. 불안해하지 마셔라. 그렇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진도를 못 끝낼까봐 굉장히 불안해하지만 사실 국어는 진도라는 개념보다는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잠깐 나와서 향도반을 간다고 해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늦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가질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적표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 문해력 향상에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없죠. 네. 네. 어떤 클리닉을 받아서 네. 어떤 정기평가 대비 자료가 훌륭해서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일은 네.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비밀의 열쇠가 있다면 네. 입시생들이 왜 국어를 고민하겠어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 비밀 때문에. 정말 궁금해요. 네. 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재원생들은 초등학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음. 지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성적을 숫자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유형을 연습하고 제대로 읽었는지 그렇지. 이해하면서 읽었는지 네. 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했는지 네. 그 과정에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물론 점수가 실력을 대변해 줍니다. 네. 하지만 점수와 실력이 항상 같은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이가 흔들림 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파랑문예원은 문해력의 수준을 점검하는 척도로서 2개월마다 또는 뭐 가끔 시험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성적 분석하는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성적을 보시면 우리 아이의 상태를 보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도움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